자, 현수야, 로그 함수 설명을 해줄게. 자, 이제 지수 함수에 이어서 이제 로그 함수는 형태가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의 x 형태로 주어지고 미세에 의해서 이제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이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지. 지수 함수가 이제 위에 그려져 있는데, 지수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 함수로 그려지면 그것의 역함수로 로그 함수가 이제 그려진다는 건데,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어떻게 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이제 로그 함수가 되냐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x랑 y의 자리를 바꾸지. y는 x 대칭이니까 이 형태에서 얘를 y는으로 고치려면 당연히 이게 로그 a의 x 형태로 이렇게 역전이 된다고.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고, 그리고 당연히 거꾸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지수 그래프를 앞쪽에서 배웠으니까 걔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증가하는 로그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성질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지수 함수를 그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수 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제 처음에 평행이동이 없으면 x축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그럼 점근선은 반대로 되는 거지. 누가 점근선이 되냐면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고,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수 함수의 y절편이 0,1이었으니까 로그 함수의 x절편은 거꾸로 이제 1,0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함수도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을 표시하고 증가냐 감소냐 이 개형을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x축과 수직으로 있을 때 증가하는 로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근선이 y축으로 있으면서 감소하는 지수 함수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하면 이런 식의 형태의 감소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 그릴 때 점근선이 바뀌려면 지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해야 점근선이 바뀌지. 다시 말해서 y축 평행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직으로 있으니까 좌우로의 평행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있을 때 점근선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수월하다고. 그래서 증가하는 지수 그래프 개형, 증가하는 로그 그래프 개형, 감소하는 지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이론은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하든 로그함수에서 하든 삼각함수에서 하든 그건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지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걸 이제 봐주면 된다고. 자, 몇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판단 말고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여기 보면 봅시다. 자, 지금 1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함수값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5번 같은 걸 한번 해보자고.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는 건데,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수든 로그든 밑에 의해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a라고 써있으면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푸는 사람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증가할 때의 로그 그래프는 점근선이 이렇게 y축에 있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려놓고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도 점근선은 이렇게 y축에 있고 감소하는 방향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x절편은 아직 평행 이동이 없을 때 둘 다 항상 1,0을 지나가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자, 그럼 1번에서 정의역은 하고 물어봤어요. 증가든 감소든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정의역, 다시 말해서 x값의 범위는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치역은 보면 전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3번에 a가 1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증가함수일 때라는 얘기니까, 증가함수면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 4번처럼 감소함수가 되면 다시 자,
4번처럼 감소함수가 되면 x값이 클수록, 이건 이쪽이 큰 거고, 감소함수가 되면 반대로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그런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아직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그냥 y축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그러면 x 이퀄 제로가 점근선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직접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6부터 보면 6이 3이죠? 네, 자, 그리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러면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있을 때에 점근선이 바뀌는 거니까 원래 y축에 점근선이 있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있으니까 점근선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옆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x는 1 점근선이 되고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이 2분의 1이죠? 감소하는 함수인데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없고 y축으로의 평행 이동만 있다고. 그럼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점근선의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y축이 그대로 점근선이고 위로 들어도 뭐 방향은 똑같았으니까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여기 있을 때 이제 변화하는 것은 x절편이 1,0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y에다 0 집어넣고 x값 직접 찾아서 x절편 계산을 해보면 0은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2니까 이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x 자리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와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들어 올렸으니까 이 값은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4,0이 x 절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고. 자, 그래서 근데 평행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자, 여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는 보이는 거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지. 자, 근데 이제 2번처럼 되어 있을 때는 x나 y가 바뀐 것이 없고, 요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이지. 이 마이너스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에서 원래는 y는 로그 3의 x인데 요 y 대신에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배수 판단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자, 다음에 이제 예제들을 조금 보면,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 그래프니까 여기서 쌤이 설명하지 않고 이거는 현수가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고,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앞쪽에서 한 거랑.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평행 이동한 거.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러면 점근선도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한다고. x축 평행 이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점근선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하고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이런 로그 함수를 그려주면 되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도 찾고 y절편도 찾으면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개형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었을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y축에 있고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겠지.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은 x의 부호가 바뀐 거야. 로그 3의 빼기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x의 부호가 바뀌려면 이건 y축 대칭해야겠지. 그러면 1번에서 그렸던 여기가 1,0일 거고 y축 대칭하면 이제 그래프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점근선은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 거냐면 로그 3의 빼기 x에 뒤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점근선 다 똑같습니다. 점근선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밑으로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요점의 좌표만 바뀌겠지. 이 값이 궁금하면 y에 0을 넣고 함수값을 직접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여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함수는 x 앞의 개수가 1인데 여기는 x 앞의 개수가 4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4로 빼야 돼. 그럼 x 빼기 2 이렇게 되고 앞에 로그 2가 붙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찢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1 그리고 원래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 것은 그냥 2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1 하니까 3.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로그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 판단을 하는 건데, 1번은, 여기 보면 3은 로그가 섞여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자, 밑을 2로 만들 수가 있지? 그러면 3도 마찬가지로 밑을 2로 만드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8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 2의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4가 2의 제곱이잖아. 근데 2의 제곱에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얘는 역수로 나가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2분의 1에 로그 2의 6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을 다시 위로 올리면 루트 6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보면 진수가 클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밑은 다 2고 여기 진수만 보면 8하고 7하고 루트 63 얘네들 대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8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루트 63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7이 크고 이렇게 될 테니까 대소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8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로그 2의 루트 63이고 가장 작은 값이 로그 2의 7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밑이 전부 다 3분의 1이니까 이건 감소함수 판단을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로그 3분의 1의 2 이렇게 되고 얘는 3분의 1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로그로 고치면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들의 대소 판단을 할 때에는 2하고 2분의 1하고 3하고의 대소 판단을 할 텐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작고 작을수록 커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이 값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진수값이 가장 큰 로그 3분의 1의 3.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대소 판단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는 실제로 계산할 땐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역으로 돌려서 계산을 하는데 직접 역함수를 찾으라고 하면 이거는 로그를 쓰든 지수를 쓰든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y와 x의 자리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x는 3의 y-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3의 y-2 제곱은 이항시켜주면 x-1이 되고 이거를 y를 밑으로 끌어내려면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y-2는 로그 3의 x-1이다. 이렇게 바뀌고 이항만 시켜주면 y는 로그 3의 x-1 더하기 2다. 요런 식으로 역함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찾으면 로그 함수가 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찾으면 지수값이 돼. 그 y를 끌어내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그 방법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역함수를 찾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게 지수함수 역함수가 다 정의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전부 다 좌표만 잡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7번 같이 이제 로그 2의 x 그래프를 하나 주고 그리고 y는 x를 하나 주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뒷배기 C를 구해라. 지나가는 점을 다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 값을 보면 얘는 x 값이 d일 때 요 점의 값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y는 x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밑을 보면 여기가 c잖아. 그러니까 여기 밑을 옆으로 그대로 내리면 이 값이 c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점인데 그걸 위로 그대로 올리면 옆으로 이렇게 가면 y축에 너가 b라는 값을 써줘야 돼. 그리고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이 값은 로그 함수의 x절편이지. 근데 로그 함수의 x절편은 1,0이기 때문에 a 값은 그대로 그냥 얘는 1,0이야. a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의 여기 좌표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a 값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좌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요 점의 좌표 값이 b,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b, 1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값은 c, b 이렇게 잡히겠지? 여기는 c, b 이렇게 잡히고 요 점의 값은 d, c 이렇게 잡힌다고. 그래서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좌표 값들을 쭉 읽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로그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c, 1을 대입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2 이렇게 대입했는데 여기서 이제 2를 대입한 건데 실제로는 c, b를 대입한 거 이걸 대입한 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쭉 집어넣어주면 수식에서 a, b, c, d 값이 하나씩 쭉 나오는 거예요. 좌표만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번을 보면, 자, 로그 2의 x랑, 그 다음에 이것을 x축으로 평행 이동한 로그 2의 x 플러스 4,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두 개의 선분 A, B, C, D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뭐 구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곡선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좌표값을 보면 여기가 x 절편에 해당하는, 여기가 y 절편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x에다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이 a점의 좌표가 0,2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요 b점의 y 좌표 값도 여전히 똑같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요 y는 로그 2의 x에 y 값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요때 x 값은 다시 4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 c점의 x 좌표가 4란 얘기고,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로그 2에 8이 돼갖고 요 점의 y 값은 3 이렇게 돼. 그게 다시 또 옆으로 그대로 가면 D점의 y 좌표가 똑같이 또 3이라는 얘기니까 요 y에다가 또 3을 집어넣어주면 그때 x 값은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 값은 8 이렇게 된다고. 그럼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도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니까 갖다가 붙여주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함수를 평행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1 해서 넓이는 4.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예제가 또 있나 볼까? 이제 로그 함수는 이제 요 정도 문제가 있는 거네.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도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증가냐 감소냐 대소관계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먼저 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일단은 이걸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현수가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을 다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을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은 예제를 먼저 올려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올려줄 테니까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또 올려줄 테니까 그거까지 한번 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여기까지 할게. 일단 여기는